많은 경우에 뭐가 안타깝냐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저술형 때문에 쓴다. 그때 쓰면 엉망처럼 쓰게 돼요. 2주에 10분씩 늘리는 식으로 접근하고 책은 뭐든지 상관없다. 대학교를 가면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럼 애들이 그거 막 안 다가오잖아요. 수집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이고 솔직한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시영입니다. 남기정입니다. 오늘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써니님께서 보내준 사연이고요.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남매를 키우며 학원 없이 원서 읽기와 영어 노출로만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비학군지라 그런지 그렇게 많이 노출하지도 못하고 불규칙하게 해왔음에도 어쩌다 학원 레터를 보면 항상 높은 반이 나오고 중2도 내신 시험은 항상 100점이에요.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친구 엄마와 통화하다가 우리 아이가 내신 점수가 높은 걸 알고 자기 아들도 원서 읽기로 수업을 해달라고 계속 조르고 있어요. 자기도 책 읽기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지만 직장맘이라 시간도 없고 영어도 모른다고요. 그 친구는 학원은 초등부터 계속 다녔지만 숙제 대충 하고 영어 성적은 70점대라고 합니다. 내신 상관없으니 원서 읽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곧 중3이 되는 남자친구를 제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처음에는 그 아이는 싫다고 했다가 계속 점수가 안 나오니까 이제 그 아이도 저희 집에서 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에요. 아이도 원하는데 제가 계속 거절하니 마음도 안쓰럽고 우리 애들이야 어릴 때부터 적은 시간에도 계속 영어 노출을 해왔지만 그 친구는 다를 테니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난이도가 높네요. 네, 난이도가 높습니다. 근처 이웃 아이는 자제분들이랑 같은 패턴으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학습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시간을 못 견딜 거예요. 지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영어 학원 같은 데를 꾸준히 다녔는데 다 대충 하고 영어 성적도 잘 안 나온다. 70점대라고 하거든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확률이 높은 거는 이 친구는 가만히 있질 못할 거예요. 이 원서 읽기는 가만히 있는 시간이 많은 거거든요. 옆에서 보면 정적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만 이 책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같이 했을 때 그 친구의 머릿속에는 아마 다른 게 많이 벌어지고 있을 거다.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힘들고요. 그 애초에 점수를 뭐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나오는 거를 목표로 하신다. 그걸 기대하신다고 하면은 이거 섣불리 건드렸다가 욕만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친구는 디톡스가 필요한 거라고 지금 짐작이 돼요. 학원 수업도 집중 못할 거예요. 학원 수업에서 다루는 교재들만 반 정도만 소화를 했어도 이러지 않을 거거든요. 2년 정도 걸려서 자제분이랑 비슷한 시간을 같이 앉아 있을 수가 있다. 딴 거 안 하고. 그러면 성공적이라 보거든요. 근데 그게 또 점수로 환산이 100% 될 거냐?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안 받아요. 만약에 이게 진짜 요청을 하면은 쐐기를 받고 시작할 것 같아요. 점수는 못 올린다. 점수는 더 떨어져도 나를 원망하지 않을 생각이 있으면은 그러면 하겠다.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원하는 점수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쐐기를 받고 시작하겠어요. 본심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걸로는 내신 상관없다. 원서 읽기 해달라. 이렇게만 요청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괜찮다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점수가 상관없으니까. 네. 그러면 그랬을 때 지도 방식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 디톡스의 방식이요. 일단은 이 친구는 한글책을 먼저 읽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한글책을 아마 안 읽을걸요. 한글책을 읽을 수 있다면은 진득하게 읽을 수 있다면은 영어 성적이 70점대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글책을 읽힐 거예요. 굉장히 쉬운 이야기책, 비문학 이런 거는 힘들 거예요. 대표적인 거 저기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중심으로 읽을 것 같아요. 그거랑 이소부화 그거를 먼저 읽겠어요. 그게 된다. 그러면은 이소부화인데 완전히 기초용으로 각색해 놓은 그 이소부화 영어 버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읽히겠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도 아주 낮은 그 영어 수준으로 각색해 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거 읽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되고 문법은 안 건드려요. 왜냐?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문법은 예증의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예문을 이해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예문을 통해서 원리를 설명하거든요. 예문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영어 성적 70점대면은. 그래서 안 건드려요. 한 번 할 때 시간을 어느 정도로 한번 잡아보고 하면 괜찮을까요? 20분 정도로 시작하려고요. 만약에 저라면은 20분 앉아서 이소부화 읽다가 집에 가. 요거 한 2주 정도 익숙해진다. 한 10분씩 늘리겠어요. 2주에 10분씩 늘리는 식으로
접근하고 책은 뭐든지 상관없다. 근데 아마 맞는 게 이소부화 정도. 그리스 로마시나 아이들 버전. 그 정도일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한글책 그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숙달되면 영어로 넘어간다.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봉봉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자제분은 현재 4학년이라고 하십니다. 원어민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어학원에 다녔었는데 학원 자체에서 시험은 잘 보고 레벨도 높았다고 하세요. 그런데 꺼려지셨던 부분은 아이한테 버거운 리딩 교재를 썼다. 이런 것이고요. 주 50개씩 단어를 외우는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을지라도 일주일 후면은 까먹는 패턴이 반복이 되었다. 그리고 SR이 제자리 걸음을 했다. 그래서 어학원을 그만두시고 영도로 바꾸셨다고 해요. 현재는 하루에 원서 읽는 시간은 한 30분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독해집은 주 1회 정도 푸신다고 합니다. 독해집의 수준은 그 subject link 6권 정도를 풀고 있는데 오답은 거의 없다고 하세요. 그리고 원서는 4점 초반대에서 5점대 정도의 책을 읽는다고 하시고요. 아이가 영어를 구사하는 것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usually나 sometimes 같은 기초 단어의 뜻을 모를 때가 있다. 그리고 그 it works라고 해야 되는데 it work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법도 약간은 뭐 정돈이 덜 된 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초5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주변에서 내신형 대형 학원으로 슬슬 옮기니까 압박을 받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대로 영도와 집에서 원서 읽기, 독해집 뭐 가끔 푸는 거 정도로 유지해도 될까요? 이게 질문이시고요. 토플이 근방에서 유행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토플 학원을 가는 게 어떨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고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토플 공부를 해두면 토플이 워낙 수준이 있기 때문에 수능 볼 때 쉽게 느껴져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스키를 이제 배워요? 스노보드를 지금 배워서 버니 슬롭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약간 걸어 올라갈 수도 있는 수준의 거의 슬롭이 원만해요. 여기 지금 다니는 아이인데 갑자기 블랙 다이아몬드를 한번 갔다 오면은 이게 쉬울 거야. 블랙 다이아몬드로 데려가는 거죠. 애 지금 곤돌라 타는 것도 익숙치 않은데 곤돌라 태워서 올라가요. 가서 내려다보면은 어때요? 야, 이거 수직으로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얘가 굴러 내려오겠죠. 그걸 내려오면 아니면 무서워가지고 막 졸라가지고 곤돌라 다시 타고 내려갈게요. 곤돌라 타고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스키가 이제 싫어져요. 스키는 무서운 거야. 근데 아이들 스키 좋아하는 데 되게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그냥 버니슬럽에서 막 지네들끼리 굴르고 알아서 뭐 이렇게 하다가 익숙해져서 조금 어려운 거 하고 하다가 막 나중에는 선수처럼 타잖아요. 여기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토플 공부를 한다는데 토플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토플 지문을 똑같은 걸 공부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뭐 그런 아이들이 극소수는 있는데 대부분 아이들은 토플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토플 형태를 쉬운 글을 통해서 공부를 해요.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제 유형 익히는 건데 나중에 토플을 봐서 이 문제 유형 익혀서 토플 시험 볼 때 그때 하면 돼요. 지금 아니겠죠. 토플은 뭐 영미권에서 공부할 때 자기가 영어를 꽤 잘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그리고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그 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usually, sometimes도 잘 모르겠고 막 되게 쉬운 문법도 틀린데 이거 당연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는 매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슈를 만들지 마세요. 애들이 싫어합니다. 영어가 싫어지죠. 그래서 틀릴 수가 있어요. 다른 데 잘하는 거고 아들마다 강점과 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 소개도 같다고 봐요. 지금은 4점대 초반 5점대 중후반을 읽고 있으니까 이거는 꽤 잘한다고 보고 서브젝트 링크 6권도 풀면은 틀린 만답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대한 초등학교 때는 책을 더 읽어놓고 지금 여태까지 책 읽고 저희가 맨날 푸시하는 그런 엄마표 영어라든가 책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안 됐다. 그러면 모르겠으나 지금은 이 책 읽기 중심의 학습이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거는 초등학교 때는 유지하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내신형 대형학원으로 옮기면은 지금까지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저도 이제 토플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토플을 그냥 시험을 보세요. 비싸요. 한 20몇만 원, 30만 원 돈 할걸요? 요새 환율로 30만 원 정도 할 것 같은데요. 환율이 높으니까. 보시고 80점 이상이 안 나온다. 하지 마세요. 그냥 봤는데 80점 이상 나온다. 그러면은 접근이 가능하다. 그죠? 하지만 그 경우에도 사실은 아이가 재밌어하면 하는 거지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하게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많은 학원에서 이런 걸 하더라고요. 토플 중심의 학원이 80점 준비반, 70점 준비반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정말 미취해요. 예. 지금 저 토플이 120점 만점이잖아요. 이제 100점이 넘어가면 세계 웬만한 대학교는 다 영어 실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뭐 80점 정도 나와야지 그 토플 지문이라든가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내용이 어떻습니까? 뭐 대학교에서 강의 수강하고 강의 뭐 신청하고 그거 뭐 리펀드 받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애들 들으면은 뭐야 이게 전혀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 쉬운 지문이거든요. 그게 실용문인데 토플 실용문 자체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설명해줘야 돼요. 막 뭐 대학교를 가면은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럼 애들이 그거 막 안 다가오잖아요. 그냥 저기 원숭이 갓이 이제 살아나서 아이들과 어드벤처 하는 게 낫죠. 그런 책은 싹싹 들어오죠. 토플 학원 보면은 주니어 토플이 있습니다. 이 왜 만들어졌냐? 토플 시험 못 봐요. 토플 공부하는 아이들 중에 토플 시험을 보면 이해를 못해서 70점도 안 나오고 80점도 안 나오는 애가 대부분 많으니까 주니어 토플이라고 해서 토플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토플 이름만 토플이지 토플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시험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주니어 토플 만점 나와도 막 저기 80점 안 나오고 막 이런 데 많아요. 그 실제 토플에서는. 그래서 로드맵 있는데 저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원서 읽기를 최소한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읽을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좋죠. 지금 3시간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영어를 좀 잘하고 싶다. 그럼 7시간 이상, 즉 평균적으로 하루에 1시간 이상, 주말까지 포함해서 읽는 거를 권유해 드리는 거지. 근데 애가 좀 약간 싫어해. 책 읽기 싫어해. 그러니까 그걸 못 따라가겠어. 근데 부모님이 시키고 싶어해. 그러니까 그럴 때 억지로라도 책을 읽혀야 되냐? 저라면은 습관으로 좀 도전하겠어요. 처음부터 뭐 1시간씩 앉아가지고 책을 읽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처음부터는 좀 시간을 좀 천천히 해서 양을 늘려서 이제 1시간을 앉아서 어떤 책이든지 좀 읽을 수 있도록, 아니면 이걸 2타임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30분 읽다가 약간 쉬고 또 30분 할 수도 있고, 아이들마다 다 틀릴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시작해서 책에 빠지면은 3-4개씩 그냥 쭉 읽는 아이들도 있어요. 딴 거 하자 그러면 책 읽고 있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 한글책도 그렇겠지만 영어책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드리는 거지, 아이가 진짜 거부를 하는데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 그거 안 될 겁니다. 에바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유아 때부터 한글책을 많이 읽어주었더니 한글을 잘 알아듣고 쓰길래 영어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직전 엄마표 영어를 시작했는데 모국어 수준이 높다 보니까 처음에 접하는 영어에 대한 거부감으로 1-2년을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쉬운 영어 그림책부터 매일 한 권씩 읽어주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영어 동영상도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지금은 자신이 고른 걸 보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 지금은 저녁 먹을 때 알아서 틀고 혼자 1시간 정도 매일 보고 듣고 있습니다. 4학년부터는 더듬더듬 영어책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묵독 읽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서 원서책을 매일 한 권 정도, 많으면 2권 정도 꾸준히 읽고 있어요. 저도 같이 읽는데 그 이유는 책만 읽기로 끝나지 않고 서로 질문하고 생각을 나누면서 함께 책 대화를 하고 싶기 때문이고, 아이도 책을 다 읽으면 내용을 저에게 이야기해주고 즐기고 있어요. 벌써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고 내신 대비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수능 영어도 준비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책 읽기를 즐기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쓰고 말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 책 읽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언뜻 봐서는 이게 실력이 막 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학교 올라가면 수행평가 있고 내신도 있고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에 맞게 지금 이제 천천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장기적인 텀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똑같이 하시면 된다. 중학교 되면은 뭐 수행평가, 시험 이런 게 이제 걱정이 되신다라고 했는데 학교 수업을 일단 잘 들으면 돼요. 그리고 영어 기반은 수행평가를 할 수 있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중학교 시험은 뭐 문법 때문에 애들이 고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품사, 문장 성분 요거는 훈련시켜 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다른 거는 계속 똑같이 하셔도 된다. 아이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혼자 읽는 거 많이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주변에 이제 많이 압박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애를 지금 망치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압박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좀 잘하시고 계신 거다. 그렇죠. 계속 이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불안하시다면은 중학교 내신 같은 거 문제 한번 보시고 한번 방향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역량을 요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고, 중학교 내신은
만약에 뭐 특목고 이런 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면은 좀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고, 중학교 한 1, 2학년, 2학년 정도 되면은 모의고사 같은 거 고등학교 고1 거는 적어도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잘 채워지고 있지 않은 것 같으면은 그때 가서 조금 그거를 더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고, 지금 뭐 전면적으로 방향을 바꿀 거는 없어요.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클라라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자제분은 2학년이라고 하십니다. 남자아이인데 문자 인식이 빠르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읽기지도 쓰기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스토리 라인을 이해하는 능력은 뛰어나다. 글자로는 안 보려고 하고 자꾸 들으려고 한대요. 이런 책들, 듣는 책들이 AR로 치면은 4나 5점 정도에 해당하는 책들이에요. 그리고 이 듣고 나서 이해하는지를 확인하면은 스토리 라인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독 글자 읽는 거는 안 좋아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듣는 책에 대해서는 몰입도가 높아서 이거를 그 뭐 씻을 때도 자꾸 들으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아이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이런 게 고민이시고요. 이거를 먼저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듣는 게 재밌고 익숙하고 여태까지 했던 많은 방법들이 듣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연 말고 다른 사연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거부감 있을 때 조금씩 옷이 가랑비에 젖는 것처럼 계속 시도해 보면은 어느 순간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시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우리가 저기 책만 가지고 조용히 읽는다 이런 거를 해서 저 유도를 하다 보면은 책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이야기는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자기가 그 특정하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 마인크래프트 챕터북 같은 거는 뭐 씻으면서 듣고 막 굉장히 좋아해요. 한글책, 영어책 뭐 다 읽어요. 다 막 보고 막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유지하시고 시도는 계속 하시면 좋겠다. 스트레스 안 받게 하다 보면은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민 포인트는 아이의 쓰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주3회 일기 쓰기를 시키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실은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탐탁치가 않으시다. 네. 엉망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글씨도 엉망, 띄어쓰기 엉망, 내용도 자기 멋대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아이는 오행시 만드는 걸 재밌어 한다. 지금 당장에는 한글 쓰기부터 막막한 느낌이라서 영어로 쓰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더 걱정이시다. 아이는 현재 펜슬 같은 단어도 스펠링을 모르는 상태라고 하십니다. 저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글을 쓰잖아요. 한글로 글을 써요. 일기를 쓴단 말이에요. 글씨, 띄어쓰기, 내용 이건 다 어른들의 시점이거든요. 아이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 자체에서 의미를 찾고 어느 정도 재미가 있으면 재미가 있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행시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마 엉뚱하게 쓰는 것 같아요. 일기도 아마 그렇게 쓰기를 좋아할 겁니다. 쓰는 게 얼마예요? 이 쓰는 게 지금 아이가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이 쓰는 거 좋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스스로 배우고 써봐야지 글씨도 좋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제대로 된 글, 정확한 글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많은 경우에 뭐가 안타깝냐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엉망인 글을 안 썼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이거를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저술형 때문에 쓴다. 이런 아이들이 하는 게 그때 쓰면 엉망인처럼 쓰게 돼요. 근데 그거 막 창피하고 그러니까 막 안 쓰려고 그러고. 지금 이게 올바른 그 성장 과정, 인지 발달 과정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글쓰기라고 봅니다. 지지배를 부탁해요. 닉네임이 좋습니다. 그런 닉네임을 가졌는데요. 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고요. 수도권 비약군지에서 살고 있고요. 아이는 일반 유치원을 졸업했습니다. 유치원 졸업할 때 알았는데 파닉스를 배워가지고 원서를 읽더라고요. 유치원생들 중에 혼자만 그랬대요. 그때부터 10개월 정도 어학원을 다니면서 집에서 꾸준히 원서 읽기를 하면서 지금은 드래곤 마스터즈 시리즈를 아주 재밌게 묵독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청독을 너무 싫어하고 음독과 묵독만으로 원서 읽기를 하기에 듣기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자막으로 리틀 박스를 보고 있지만 좋아하는 시리즈만 보기도 하고 청독보다는 훨씬 비효율적인 것 같고 스피킹 같은 아웃풋도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묵독만으로 앞으로 원서 읽기를 해도 될까요? 된다. 그럼 뭐가 되는 거냐? 영어 글 읽기 능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 기반이 있으면은 다른 것들에 뭐 이제 도전했을 때 엄청나게 이점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글쓰기 할 때도 인간 양이 많았던 아이들은 훨씬 더 유리하게 잘 쓸 수가 있고요. 들을 때도 많이 도움이 돼요. 모든 거에 다 기반이 된다. 이것만 해도 일단은 된다. 이거를 아이가 스스로 재미 붙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받았다. 그리고 이제 뭐 걱정하시는 게 아이가
아웃풋이 잘 안 된다. 말을 잘하시기를 원하면은 말을 많이 하게 하는 환경을 주시면은 됩니다. 인풋이 있으면 도움이 되죠. 많이 들으면은 말할 때도 도움이 되는데 말을 정말 잘하고 싶다면은 말을 하게 되는 상황에 아이를 처하게 하시면은 돼요. 뭐 일반적으로 확률이 높은 거는 말 많이 하는 학원을 보내시는 게 확률이 높아요.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그걸 원하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우선순위를 정하면은 읽는 거를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읽는 거 중심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아이라면 그렇게 하고 말하는 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2번 정도 가서 놀면서 얘기하다 좀 오고 이 정도라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듣기 인풋 같은 거 많이 주고 하면 어떨까? 정독은 뭐 지금 싫어한다고 하니까 굳이 안 시킬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당장에 뭐 무조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도 소중한 사연 잘 들었고요. 오늘은 저희의 능력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어려운 질문들이 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웠는데 어떻게 보면 또 재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까다로운 질문이라도 꺼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생각해서 반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